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협박은 없다입니다. 네,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요즘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핵심은 이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땅 4단계 용도 상향을 협박하기는커녕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단계 상향을 요청한 어떠한 공문도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사실을 추가로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 실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사정당국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압박을 받거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박은 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는 이 대표 자신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 용도 변경을 결정한 건 성남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그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검찰은 용도 변경 이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모 씨가 백현동 개발업체에 영입된 직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 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2015년 1월 해당 백현동 개발업체로 자리를 옮겼고 석 달 뒤에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도 변경 결정이 국토부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협박은 없다의 느낌표는 당당히 소명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여러 팩트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건지 실제로 성남시에 4단계 상향 요청을 한 건지 이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면서 반발만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입증하면 될 일이겠죠. 제1야당 대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그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바로 법치고 상식일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한시 아빠 찬스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안 보였던 조국 전 장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틀 전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대리시험 정황에 대해 그 가족 채팅방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화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는 자녀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것 자체를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 교육에 무관심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법정에서 나온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2016년 10월에 아들 조 씨가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조 전 장관이 아빠 준비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내 정경심 전 교수한테는 마음대로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정정 교수는 엄마도 컴퓨터 앞에 앉았다면서 준비 완료라고 말하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 오후 1시에 셋이서 함께 시험을 치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조 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하면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보냈는데 이 검찰은 가족끼리 정답이 뭔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퀴즈 시험에서 조 씨가 90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 대리 시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정정 교수는 아들 조 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고 아들이 힘내세요라면서 과제를 대필하는 엄마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대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요.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의 부부의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1시 아빠 찬스의 느낌표는 선 넘은 부성애로 하겠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측이 지난해 6월 법정에서 대리 시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후유증이 있었고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대리 시험까지 나아간 건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전혀 몰랐다던 조 전 장관의 거짓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성애, 모두 상식과 법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